뭐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어가 어렵죠? 현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연구소장으로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항력이 또 뭐냐? 뭔 또 외계어를 하냐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은 내가 월세가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한테도 나는 이전에 월세를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 정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 네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갈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쉽죠?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이유는 집주인에게 겁을 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등기부 등본에 똥이 묻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생겨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이력이 남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었던 이력이.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도 애매하겠죠. 월세나 전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면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한번 안 돌려줘가지고 임차인을 속썩인 적이 있다라는 집이 되는 겁니다. 나와의 계약이 끝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겠죠. 이 집이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이 묻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안 되려면은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앞으로의 원활한 계약을 위해서라면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임차권 등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미리 구하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되는 걸 보고 나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다음 이사 가는 집에다가 전입을 하고 지금 집에다가 전입을 빼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받아서 바로 나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사리 월세로 계약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 그런 말을 하면서 꼭 물어보세요. 혹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줄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나간다고 했을 때 줄 수 있어? 물어보세요. 무례한 게 아닙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내가 전략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돈이 없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집을 바로 구하면 안 되겠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집을 구해야 되겠네?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 등기부 등본에 똥이 묻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계속 안 돌려주고 하면은 그 소송 가야겠죠. 소송 가야 되면은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때는 또 대한중앙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이 어렵지만 별거 아닙니다. 또 좋은 부동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